최근에 또 이슈되는 게 있어요. 뭐가 이슈되냐? 저도 나가서 질문 많이 받는데 네. 어떤 분이 TDF 만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들어봤더니 2025 TDF를 가입하신 분, 이게 그러니까 타겟 데이트에 도달을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들은 뭐 그러면 만기가 됐다라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만기된데 찾아야 되냐? 아니면 이거 계속 운영되는 거냐? 이런 거에 관련된 이 빈티지에 관련된 질문들이 이제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사실 전략 배분 TDF 같은 경우는 17년도에 설정이 돼서 25년이 굉장히 먼 미래라고 생각이 됐던 때도 8년 있었는데, 뒤니까. 예. 네, 이제 3월 13일에 설정됐으니까 이제 갓 만 8돌이 됐습니다. 8돌이 됐습니다. 8돌 됐네 벌써.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TDF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험 상품처럼 2025년이 되면은 만기에 도달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하지만 전략 배분 TDF 2025를 포함한 그 TDF 상품에 붙어져 있는 빈티지가 만기를 뜻하는 거는 그쵸. 아닙니다. 예. 25년 뒤에도 TDF 2025 상품은 그 위험 자산 40% 미만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 채권 혼합형과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2025가 됐는데, 그러면은 뭐 매니저가 신경을 덜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당연히 그렇지 않고 이 상품은 다양한 글로벌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운용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2025 전략 배분 TDF가 제가 알기로는 적격 TDF인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적격 TDF 조건이 처음에 전체 비중은 주식 비중이 80%를 안 넘고 네. 타겟 데이트가 지난 다음에 40% 이하로 유지가 되는 게 적격 운영이고, 그러면 이제 자기 퇴직연금 자산의 100%를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5년이 이제 되면 그 기준일이 아까 3월 13일이 기준이라고 하면 네. 3월 13일 이후에는 주식 비중이 40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예. 40이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네, 넘어가면 맞습니다. 안 되는 거고, 제가 작년도 비중을 잠시 봤더니 한 42, 3% 정도 네. 연말에 되면, 그럼 올해 말 지나면 이제 40% 이하로 떨어지는 낮아질 거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계속 낮아지는 거냐? 아니면 일정하게 40% 언저리에서 유지가 되는 거냐? 네. 평평하게 가는 거냐? 아니면 계속 떨어지는 거냐? 계속 떨어지지는 않고 40%의 한도 내에서 예. 주식 시장 상황과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운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일종의 밸런스드 펀드라. 네, 글로벌 채권 혼합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TDF가 이제 전략 배분 TDF 말고 다른 형태의 TDF들도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도 일정하게 같은 비슷한 방법인가, 아니면 계속 하락하는 것도 있는 건가요? 계속 하락하는 TDF도 있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TDF들도 있는데, 그거를 뭐 스루 방식이냐, 투 방식이냐라고 해서 이제 나눠지는 방식들이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투자자분들이 고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스루는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 네, 맞습니다. 스루는 이제 타겟 데이트 지나면 일정하게 가는 거.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가 일정하게 간다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네, 거의 대다수가 일정하게 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는 밸런스 펀드다. 네. 그렇게 되는 거다. 운용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목표한 시점 지났다고 굳이 그것 때문에 해지를 하거나 네. 해야 될 이유는 없다. 네. 그런데 자기가 이제 2025년에 퇴직하기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정했는데,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몇 번을 보니까 내가 일을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싶어 하면은 좀 갈아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네요, 그러면. 네, 우선 만약에 더 근무를 하실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정말 축하드리고 싶은 일이고, 만약에 근무 연한이 늘어나게 돼서 내가 퇴직연금에 불입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2030이나 2035처럼 2025 대비해서는 위험 자산이 높지만 조금 더 타겟 데이트, 은퇴 시점을 길게 가지고 있는 TDF로 전환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030이나 2035 정도 되면 지금 주식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50%보다는 좀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10% 언저리 왔다 갔다 네. 하는 변화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네. 그럼 지금 나온 김에 2045나 2050 정도 되면 아직도 한 80% 정도 수준 언저리 되는 건가요?
2045 같은 경우는 지금 70% 내외 정도 되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마지막에 출시한 타겟 데이 펀드가 2055가 있는데 네, 예. 2055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의 위험 자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글라이드 패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2080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런 빈티지가 갖는 의미랑 이 선택 기준 같은 것들을 한번 또 리마인드 한번 시켜주셨으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TDF 상품에 나와 있는 그 연도는 본인이 은퇴를 하는 시점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자산 운용 같은 경우는 현재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대 초반에 그 사회 초년생이 가입을 해서 30년 정도 근무를 했었을 때 이제 퇴직하는 시점이 다다른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장에는 2080까지 나와 있는데 2080년이면은 55년 정도 근무를 하는 거니까 그건 굉장히 축복받은 일임과 동시에 불행일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예. 다만 그 적격 TDF 요건을 반드시 타겟 데이 펀드가 갖춰야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빈티지 숫자와 무관하게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 자체를 가져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 90% 넘어가면 이제 적격 TDF가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내 퇴직연금 자산에서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 것만 달라지는 거다. 맞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뭐 예를 들어서 미래셋 자산운용의 그 전략배분 TDF 2055 같은 경우는 예. 물론 적격 TDF로 승인을 받으면 그 더 많은 고객들이 이 상품에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봤었을 때에는 2055년도까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주식에 대한 자산 배분 비중을 80% 이하로 가져가는 거는 오히려 장수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시장 상황에 대한 노출을 너무 적게 가져가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격 TDF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055 상품에 대해서는 주식 비중을 80% 이상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럼 2055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적격 TDF 조건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그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80% 이하로 너무 내려올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적격 TDF가 되는 건 아니죠? 그때 적격 TDF로 전환을 고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적격 TDF가 된 시점서부터는 80% 조건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적격 TDF가 된 이후로는 다시 주식 비중을 80% 이상으로 늘리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환을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신경 쓸 일은 아니죠. 아닌 거고 시장에 그러면은 적격 TDF가 아닌 TDF도 최근에 좀 꽤 나와 있겠네요, 그러면. 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 TDF라는 상품이 국내에 들어온 이후 만들어진 그 규정이기는 하나 사실은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해외 타겟 데이 펀드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장수 리스크라는 거를 은퇴자들의 가장 큰 위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은퇴 시점에서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50% 이상 유지하는 그런 운용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2055 상품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 같은 경우도 그 상품의 매출 측면에서는 적격 TDF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80% 미만으로 유지하는 거지만 저는 정말 냉정하게 그냥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보면은 2055년 이상의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80% 정도 가지고 있는 거는 오히려 작지 않나라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당장의 투자 자금 크기보다는 미래에 벌어들일 인적 자산의 크기가 훨씬 더 맞습니다. 크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비중, 퇴직연금 적립금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네. 하시는 거고, 그래서 한번 자기가 TDF를 고를 때는 자기 은퇴 시점을 고려해서 이제 네. 고려하시면 된다. 근데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장기 투자 상품인 TDF가 이제 트레이딩이 좀 손쉬워지는 ETF 형태로도 등장한다고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나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지금 시장에는 ETF 형태의 타겟 데이 펀드들이 일부 출시가 돼 있고 전체 TDF 시장에서 봤었을 때는 현재는 미미한 규모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젊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ETF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타겟 데이 펀드라는 전략이, 글라이드 패스라는 전략이 음. 많은 고객분들에게 소개될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ETF 투자자들의 현재까지의 투자 행태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손쉽게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사고 파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4년도 2월에 출연한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저희가 뭐 기억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인드갭이라는 해외에 나온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기억납니다, 저. 네, 실제 펀드의 성과와 고객이 갖는 성과는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였고, 그 주된 이유는 잦은 매매로 인해서 비쌀 때 사고 쌀 때 파는 그런 행위들이 누적이 되면은 실제 펀드 성과는 100%가 나왔는데 고객 수익률은 50%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시 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타겟 데이시라는 펀드가 ETF라는 형태로 나온 것은 저는 매우 긍정적이고, 많은 고객분들이 그런 글라이드 패스를 이용한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운용사를 포함을 해서 퇴직연금 사업자, 판매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품들을 고객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권유를 할 때에는 ETF 상품이지만 펀드와 같이 좀 장기간 투자를 하실 수 있게끔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쵸, 이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게 자기 주도성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ETF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함정에 빠져서 내가 스스로 사고 팔았다를 잘할 수 있으니까 성과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반대로 행동하죠. 비쌀 때 사고 쌀 때 팔아서 네. 오히려 성과가 안 좋아지는 경우. 그 마인드 갭도 그 이야기를 네. 하시는 것 같은데, TDF라는 상품, ETF 출시되든 말든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적게 하고 꾹 운영해 나갈 때 성과가 더 좋을 수 있는 상품이니까, 네. 그거를 우리가 한번 좀 유념을 하고 투자 태도를 어떻게 잘 잡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